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레르망에는 플로리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앙은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로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러 마을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마법의 기억숲에 관한 전설을 들려주곤 했지요. 이 숲은 숲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기억과 소중한 순간을 되찾게 해준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로리앙은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낡고 꽃이 찢어져 있었지만 그는 이 지도가 마법의 기억숲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험심에 가득 찬 플로리앙은 작은 배낭을 챙기고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큰 나무들과 숲을, 날카로운 돌들이 플로리앙의 길을 막고 있었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지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숲의 가장자리 마법의 기억숲에 도달했을 때 그는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은 이상하게 고요했고 나무들은 바람결에 빛가에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던졌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간 플로리앙은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과 오래전에 잊어버린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불현듯 그는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전해주었던 지혜로운 이야기들도 기억해냈습니다. 플로리앙에게 그 기억들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숲속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플로리앙은 다른 이들의 기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막한 숲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눈물,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숲이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사라져간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던 플로리앙은 그들이 남긴 추억의 조각들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추억의 편린들을 지나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플로리앙은 그곳에 놓여진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전체가 빛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샘 표면에는 그의 할머니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플로리앙에게 사랑과 그리움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플로리앙은 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과 애정이 넘쳐났고 이 모든 기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윽고 숲을 나갈 시간이 되었다고 느낀 플로리앙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가슴속에 단단히 새기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아니었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플로리앙과 레르망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기억숲은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플로리앙의 발자취를 통해 시간을 넘어 계속 이어져 나갔고 가족과 세대 간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고요한 시골 마을에 스타브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원의 아름다움과 숲의 비밀,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의 작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통해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겨울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탑에서 빛나는 별빛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전설에 등장하는 금화술탑이 돌아왔다는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탑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탑은 무성한 덤불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스타브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탑의 비밀을 풀고 싶었고 이를 위해 친구인 조르조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에게 찾아가 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탑이 마법사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 안에는 수백 년 전 희망의 별이라 불리던 전설의 보석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석은 세상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스타브와 조르주는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자 둘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났고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숲은 한밤중에도 생기가 넘쳤으며 두 친구는 신비로운 소리를 따라 탑으로 향했습니다. 탑 근처에 도착한 그들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숲이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덤불들이 마치 두 친구를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꾸덕이고 용기를 내어 탑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탑 입구에 다다르자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그 앞에는 오래된 나무문이 있었고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스타브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수많은 계단이 있었고 그들 위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친구는 맨발로 차가운 돌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탑의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신비로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수정구가 있었고 그 안에는 전설의 희망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타브는 손을 내밀어 수정구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강렬한 빛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은 두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윽고 빛이 잦아들었을 때 수정구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감한 아이들이여, 당신들은 이 별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소. 자,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시길. 스타브와 조르주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새롭게 변화된 자신감을 가지고 탑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별빛처럼 밝고 따뜻한 이야기가 매일같이 퍼져나갔습니다. 스타브와 조르주의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타브와 조르주는 오래된 마술탑을 통해 얻은 희망을 나누며 그들의 나날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인 스타브 집시와 마술탑의 비밀은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콜리니에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언제나 모험을 꿈꾸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전설은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샘은 누구든 그 물을 마시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햇살이 가득한 날, 루시는 마을 근처에 숲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물병과 작은 빵을 챙기고 언제나처럼 모험심이 가득한 발걸음으로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은 약간 습기가 많고 신비로운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루시는 용기를 내어 숲을 더 깊이 탐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꽃들이 만발한 작은 오솔길로 이어졌습니다. 루시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오솔길 끝에서 반짝이는 물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이 커진 루시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마침내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은 맑디 맑고 그 물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전설 속의 마법의 샘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상상 속에서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가족, 풍요로운 삶, 마을을 위한 평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루시는 가장 절실했던 소원을 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며 샘의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샘 주위의 숲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가득 차오르며 한 줄기 빛이 루시를 감쌌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루시는 갑자기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루시는 평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마을 잔치에서 노래 부르기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시의 숨겨진 재능에 놀랐고 그녀는 마을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습니다. 루시는 그 후로도 용기를 갖고 다양한 것에 도전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시는 성인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어린이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루시는 마법의 샘이 준 용기의 힘을 믿으며 항상 진실된 마음과 용기를 잊지 않고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단다. 그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렴이라고. 이렇게 루시의 모험과 마법의 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콜린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베르나르라는 젊은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장인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커다란 모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 베르나르의 할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마법의 자수정 계곡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법의 자수정 계곡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계곡은 마법의 자수정이 무수히 박혀 있어 밤에는 별처럼 빛나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 이상 마을에만 매여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고 이 계곡을 찾아 소원 하나를 빌겠노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잠시 여행을 떠난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아침 그는 동쪽으로 향하는 길로 나섰습니다.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고 그것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환상적으로 변했습니다. 나무들은 빛나는 은빛 잎사귀를 달고 있었고 공기는 맑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신비로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물가에 서서 계곡을 바라본 순간 베르나르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계곡의 자수정과 함께 춤추듯이고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적어 두었던 대로 그는 조심스럽게 계곡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자수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슴 깊이 품고 있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자수정은 환하게 빛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베르나르는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에서 그려진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을 이룬 베르나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작은 마을에 갇혀 사는 목수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과 마법을 마음 깊이 간직한 모험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날 이후 천년이 흐른 지금도 이 이야기의 전설은 계곡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